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서울 SK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6-6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2-64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플러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15승 12패 성적. 서울 삼성 상대로는 자밀 원희가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후반전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 승부처를 지배한 최준용이 속공에 의한 득점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또한 김선영, 허일영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뒷심이 강해진 서울 SK의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원주 DB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70에서 8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102-90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의 시즌 10승 16패 성적.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김종규가 분전했지만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두경민의 결장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12월 31일 오후 10시 시작 경기를 했던 원주 DB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문제가 되었던 경기. 선수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19개 턴오버를 쏟아냈던 상황. 또한 한 번의 돌파에 쉽게 뚫리는 일선 수비가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지난 시즌 MVP 최준용을 비롯해서 군 입대 선수 최성원과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이후 10승 4패 성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서울 SK가 된다. 또한 원주 DB는 두경민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퐁당퐁당 경기 일정 속에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걱정되는 상황. 서울 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마이너스 7.5 서울 SK 승 166.5 언더. 대한항공 직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9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5승 3패 성적. OK저축은행 상대로는 1세트 리시브 효율이 8%에 머물렀고 전체 경기 리시브 효율 또한 19.4%에 그쳤던 경기. 한 선수 세터가 코로나 확진으로 결장했던 탓에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유광우 세터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올려야 했던 토스의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링컨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정지석의 컨디션 난조 현상으로 화력 대결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정지석을 대신해서 교체 투입된 정한용은 범실이 많았던 탓에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 OK저축은행 직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10승 8패 성적. 대한항공 상대로는 레오가 해결사가 되었고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던 경기. 조재성이 병역 비리 혐의로 팀 전력에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한 이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박승수가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지만 커리어 하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로 공백을 채웠던 상황. 또한 차지환의 부활도 나왔으며 블로킹과 범실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령한 승리의 내용. 코멘트 OK저축은행은 3차전 승리로 이번 시즌 대한항공 상대로 처음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가운데 유일하게 2차례나 꺾은 팀이 됐다. 3라운드 마지막 일정에서 만났던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재격돌한다. 3차전 패배가 대한항공 선수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줄 것이며 25일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한 선수 세터 역시 팀에 합류한다. 대한항공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4.5 언더. 현대건설 직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6승 2패의 성적. IBK 기업은행 상대로는 야스민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황현주가 공백을 최소화했고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긴 랠리에서의 승률을 끌어올렸던 경기. 양효진, 황민경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김연견 리베로가 상대 에이스를 지우는 수비력을 선보였던 상황. 또한 김다인 세터의 침착한 경기 운영도 돋보였던 승리의 내용. IBK 기업은행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의 시즌 8승 10패 성적. 현대건설 상대로는 1세트 12-11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신현경 리베로가 김하경 세터와 충돌하면서 들것에 실려 코트를 이탈하는 돌발 변수에 팀이 흔들렸던 경기. 산타나, 표승주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랠리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해결사는 없었던 경기. 또한 서브 에이스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블로킹, 범실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3라운드 마지막 일정에서 만났던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재격돌한다. 홈 경기 24연승은 중단되었지만 홈에서 특별한 에너지를 보여줬던 현대건설이었고 상대전에 대한 자신감도 플러스 알파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현대건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하며 야스민이 결장하는 경기다. 핸디캡 승부에서 욕심은 금물이 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승 179.5원다. AS 로마 전반기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하면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를 지키고 있는 6위 아탈란타와는 승점이 동률이라 희망을 잃은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력의 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이 아쉽다. 공격에서는 디발라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단점. 물론 올 시즌 디발라의 활약은 엄청나기는 하지만 이전 시즌 훌륭한 활약을 해주었던 에이브러햄의 결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디발라가 전개뿐만 아니라 득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3선 라인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디발라를 3선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로마가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다. 대신 3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0에서 4로 대패한 우디네세와의 9월 4일 경기였다. 마티치는 무리뉴의 왕자라는 별명에 맞게 3선에서 최대한 수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몰링이 주축인 300의 안정감은 상당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해볼 전력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볼로냐 FC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꽤 까다로운 전력임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승리를 거둔 팀은 모두 중하위권 팀들이었고 상위권인 5위 인테르를 상대로는 1에서 6으로 대패하는 등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철저하게 역습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이용한 역습을 진행하고 전방의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식. 다만 아르나우토비치가 침묵하게 되면 득점을 책임져줄 선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측면에서 활로를 찾아줄 바로우도 몸 상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역습 작전이 잘 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박스 안에서의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박스 안 수비가 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작고 20%의 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을 정도. 특히 원정에서 해당 증상이 매우 심해지는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비중이 74%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올 시즌 디발라의 공격을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전방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세트피스에서 5골을 기록하는 등 디발라의 정확한 킥력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 볼로냐가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멘트 로마의 승리를 점칩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단단한 3선과 수비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볼로냐의 공격을 차단하기에 별 어려움은 없고 볼로냐의 박스 안 수비가 원정에서 꽤 흔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도 벨로티의 부상과 에이브러햄의 결정력 난조로 인해 공격에서 큰 힘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골이 많이 터지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S 레체 전반기를 2연승으로 마감하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하지 않고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우디네세 아탈란타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강호들의 발목을 꽤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 카운터 어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올 시즌 29%의 골을 역습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
상대에게 꽤 많은 공격 찬스를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15경기 17실점으로 실점 억제 능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다만 1대1 대응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 홈에서 아직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인테르전을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없기는 하지만 라치오 특유의 빌드업 축구 방식도 꽤 부담스럽기는 할 것. 최근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최전방의 성과가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적생인 시세이와 영건 콜롬보의 활약이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 물론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격 찬스가 많은 유형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S 라치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0에서 3으로 유벤투스에게 대패하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즌에 비해 성적을 상승시키면서 챔스권 순위를 지킨 것은 고평가를 해줄 만한데 특히 사리볼의 약점인 수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상당히 크다. 올 시즌 로마뇰리와 프로베델의 활약이 눈부시다. 프로베델은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라치오 특유의 빌드업 축구에 맞게 후방에서의 빌드업에도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뇰리는 드림클럽으로 돌아온 영향이 있는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 출신답게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라치오보다 실점이 적은 팀은 유벤투스가 유일한데 이 두 선수의 영입이 후방 제어에 안정감을 찾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올 시즌 1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홈에서 실점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올 시즌 임모빌레의 잦은 결장으로 인해 전방에서 고전하는 빈도가 꽤 있기는 했지만 임모빌레는 월드컵 휴식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전망. 임모빌레가 없어도 안데르송을 제로토브로스는 전술이 성공적으로 통하는 등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빌드업 축구를 억제하기 위해 상대 팀들이 중원에서 압박을 크게 가하고 있지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온더볼과 피지컬을 앞세워 별 문제 없이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라치오의 승리를 점칩니다. 레체의 수비 능력은 꽤 훌륭한 수준이나 최전방의 퀄리티에서 라치오가 앞서고 있는 데다 레체가 웅크리고 역습을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중앙 장악이 매우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레체의 실점 억제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라치오 입장에서도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코어 접근은 유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배팅 SS 라치오 승 2.5 언더. US 크레모네세 전반기 무승. 올 시즌 세리에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은 크레모네세가 유일하고 꼴찌가 아닌 것이 의아할 정도다. 17위인 스페치아와도 승점이 6점 차이라 베로나와 삼프도리아와 함께 강등 1순위 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팀은 아니다. 전방에서의 활동 비중은 오히려 유벤투스보다도 높은 편이며 적극적으로 상대의 라인을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편. 물론 1대1 대응에서 밀리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벤투스의 중앙 라인을 틀어막고 압박을 가하면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크레모네세는 홈 무실점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고 밀란을 상대로도 0-0 무승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방에서의 활동 비중이 높지만 공격은 대부분 측면을 이용한 역습과 롱볼에 의존하고 있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300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수적으로 우세인 상황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오케레케가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전방에서 영향력을 꾸준하게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유벤투스 전반기를 6연승으로 마치면서 순위를 3위까지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모습. 보드진이 알레그리 감독을 신임한 것이 전반기에는 성공적으로 통했습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0을 버리고 300을 선택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꾸 상대가 압박으로 중앙을 틀어막고 있고 포그바의 장기 부상으로 중앙 빌드업 전략이 시즌 초반부터 꼬이면서 고전했는데 아예 코스티치를 극대화해 측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올 시즌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두 번째로 낮고 알레그리 감독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라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전술 변화 자체는 성공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호비치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티치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변수다. 밀리크와 키니 블라호비치 대신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인데 두 선수 모두 빅찬스를 꽤 놓치는 선수들. 특히 밀리크는 두 번의 큰 부상 이후 신체 밸런스가 상당히 깨진 모습이라 피지컬적으로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코멘트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입니다. 300으로 전환하면서 측면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는 전술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수비력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블라호비치의 부상으로 인해 유벤투스도 다득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 스코어는 언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언더. 사우스햄튼 리그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수비력 불안은 꾸준히 사우스햄튼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네이선 존스 감독의 전술도 아직까지는 팀에 녹아들고 있지 못합니다. 존스 감독의 방식은 롱볼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 전방으로 뻥 차주는 하세니틀 체제와는 다르게 측면으로 롱킥을 해주고 경합해 나온 공을 측면 우위를 잡은 미드필더 진이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의 경합 능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파회가 상당히 쉬운 전술이지만 노팅엄이 측면 공간에서는 늘 어려움이 많은 양상이라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전술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담스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늘 아쉬운 팀이라는 점은 고려할 것. 사우스햄튼은 9월 이후 리그에서 멀티 득점을 성공한 경기가 없다. 존스 감독이 가져온 변화는 300으로의 전환이었다. 리앙쿠 등 공격적인 수비를 즐기는 수비수들이 많은 탓의 후방에서 수적 보완을 가져가면서 안정성을 더하려는 선택. 그러나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차례의 기동성 문제가 리앙코의 위치 이탈과 겹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다. 노팅엄 첼시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다. 현재 17위 웨스트햄과의 승점은 동률.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지만 하락세가 뚜렷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올 시즌 노팅엄은 원정에서 상당한 약세다. 올 시즌 홈에서의 득점 기록은 한 골뿐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상태. 역습의 천병인 화이트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아위니는 자기 혼자서는 골을 만들어내기 힘든 유형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고 니아카테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중앙에서의 정교한 1차 빌드업 플랜은 시즌 초반부터 망가지고 말았다. 컨셉을 확실하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감한 압박도 확실한 카운터를 노리는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측면 공간에 대해서는 꾸준히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사우스햄튼이 단조로운 롱볼 전술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측면으로 질러주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노팅엄에게도 위험성은 충분합니다. 코멘트 노팅엄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노팅엄이 1득점 22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매우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사우스햄튼도 공격적인 성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나 홈에서의 강세는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의 빌드업도 꽤 단조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사우스햄튼 승 2.5 언더. 리즈 뉴캐슬과 무승부를 거두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경기력적으로는 완전히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리즈의 수비력이 좋았다기보다는 뉴캐슬의 공격진들이 부진했던 탓이 매우 컸던 경기였다. 실제로 이전 경기에서 리즈의 실점 기대 수치는 2.18골에 달했습니다. 슈팅의 75%를 박스 안에서 내주는 등 위험한 장면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 올 시즌 리즈의 수비진은 전혀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왼쪽 전문 풀백은 아예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코어가 분전하고 있지만 수비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라 코어를 수비에 전념하게 하는 선택은 오히려 선수를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중론. 결국 공격진에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비엘사 감독이 만들어 놓은 공격적인 기조와 압박 전술은 제시 마츠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실제로 공격적인 성과는 16경기 23골로 리그 중위권 수준은 됩니다.
호드리구가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쉽지만 스탯상으로는 어쨌든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리그 5연패를 기록하면서 어느새 강등권인 18위와 승점이 동률이 되어버렸다.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으로 이 와중에 주장인 라이스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의 공격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케타를 영입하면서 중앙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었으나 기존 중원 자원인 수책과의 동선 관리에 실패하면서 중앙 공격은 상당히 답답한 모습. 수책의 전진성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버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측면에서의 공격도 후술할 풀백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쿠팔과 크레스웰의 폼 저하가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 오버래핑을 무기로 측면에서 안토니오에게 연결하는 크로스와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막혀버리면서 웨스트햄 공격의 대부분이 막혀버린 상태. 애초에 주마의 뇌지컬 부족과 이전 시즌 부상으로 인해 고전했던 오그본나의 운동 능력 저하 등 수비적인 안정감은 이전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였으나 올 시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 코멘트 리즈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격 작업의 대부분이 막혀있는 웨스트햄보다는 스탯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즈가 장점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리즈의 수비적인 약점도 상당히 심각해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해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추천 배팅 리즈 승 2.5 오버. 인테르 무승부가 없는 10승 5패의 성적으로 5위. 다만 나폴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권 팀들의 성적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챔스 진출을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조합이 다시 구축되었지만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폼이 끔찍했습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 다만 라우타로는 매 시즌마다 골 결정력 문제로 인해 부진한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던 것이 패턴이었던 선수라 월드컵에서의 부진이 리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인테르의 수비에 리스크가 있고 제코에게 득점력을 올인하는 것도 인테르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누수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일단 좌측 라인에 문제가 있는데 고젠스가 생각보다 폼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로조비치와 더브라이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는 소식. 오나나가 라인을 껴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체르비의 기동성 문제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이전 시즌 최소 실점 2위의 팀이 현재는 15경기 22실점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에서 올 시즌 인테르 수비진의 전반적인 폼 저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리 까다로운 상대인 우디네세를 3위로 잡아내고 1위로 리그 전반기 일정을 마쳤다.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훌륭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마라도나가 뛰었던 80년대 이후 다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샘솟고 있습니다. 다만 스팔레티 감독은 후반기에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 특히 김민재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로테이션 없이 대부분의 경기를 출전한 데다 월드컵까지 치르고 온 터라 휴식기를 온전히 휴식에 투자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월드컵에서도 부상으로 인해 제 컨디션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인 상황. 문제는 라흐마니 정도를 제외하면 센터백 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가 없어 김민재가 풀시즌 내내 혹사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격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올 시즌 나폴리는 득점이 나온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상대의 라인을 누르는 시도가 잦아 금방 추가골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트카가 중심인 빌드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지스타 성향의 선수들을 잘 써먹은 적 있는 스팔레티 감독의 또 다른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멘, 흐비차는 유수의 빅클럽에서 노리는 선수로 성장한 모습.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득점이 나와도 지키기보다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추가골을 노리는 성향이 짙고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혹사로 인해 후반기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테르가 나폴리에게는 꽤 강했던 전적까지 감안하면 승무패 접근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에스턴 빌라 토트넘을 2-0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유연한 전술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경기였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극단적으로 수비에 치중하면서 역습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방식으로 전략이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리버풀전에서는 4-4-2, 이전 경기에서는 4-3-3을 사용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포메이션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6명의 선수들을 수비 시에 후방에 배치하면서 공간을 아예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 기록이 없고 에메리 감독도 점유율 확보를 선호하는 자신의 성향과는 다르게 실리적인 전술에 어느 정도 능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브스를 상대로도 수비적인 결함은 크게 보여주지 않을 것. 부엔디아의 운동량을 활용한 역습은 이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부엔디아가 수비 시에는 측면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의 가담함과 동시에 공격에서는 6명의 상대 선수들을 모두 뚫어내는 전개를 보여주었다. 다만 라인을 크게 내리고 수비하는 상대를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 에메리 감독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세부적인 전술을 짜는데 능한 감독은 아니며 이로 인해 능동적인 전술을 짜는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울버햄튼 맨유에게 0-1로 패하면서 강등권 탈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경기력 면에서는 실점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임 감독 시절보다는 확실히 내용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 경기에서 라인을 내리고 과감한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침투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메뉴가 역습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풀백들의 전진성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비 실책이 다소 나오기는 했지만 무리하게 공격적인 팀으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가 경질되었던 브루노 라즈 감독 체제보다는 확실히 압박 시퀀스와 수비 블록 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이전 경기에서의 기조를 유지하기만 해도 아스톤 빌라의 역습을 막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의 아쉬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포덴세가 수비에서는 라인을 내려가면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공격진에서는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측면 배후를 공략하기 위해 직선적인 자원을 다수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 전진 패스의 세밀함과 집중력은 떨어지는 모습. 아스톤 빌라의 라인을 돌파하기에는 아직 세부적인 스킬이 부족해 보입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에메리 감독은 웅크리고 운영하는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연한 전술 설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울브스도 로페테기 감독 휘하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아직 양 팀의 세부 전술이 명확한 상황은 아니나 공격적인 성과는 상대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낫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근소 우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에스턴 빌라 승 2.5 언더. 크리스탈 팰리스 보머스를 2-0으로 잡아내고 좋지 못한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력은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전 경기에서 기록한 두 골이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중원에서 밀리면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이 고립당하기 쉬운 구조다. 후방에서의 전개 구조가 특출나게 섬세한 팀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밀리보예비치 말고는 빌드업과 골문 타격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라인을 맞추고 대형을 깨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팀을 상대로는 앞선으로 전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롱킥으로 다이렉트한 전개를 노리는 방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득점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방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 팀이라 역습 상황에서의 1차적인 대응은 가능하나 공격 전개 시 선수 간 간격 문제와 전방에서의 공 전개의 원활함을 위해 라인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의 리스크는 있는 편. 밀리보예비치가 공격 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어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 시 모든 구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선수의 동선을 틀어막으면서 공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가 적절하게 나와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디까지나 팰리스의 방법이 이상적으로 풀렸을 대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토트넘 호스퍼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메뉴에게 4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콘테 감독은 이전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이 스쿼드로는 5위가 한계라고 밝히면서 스쿼드 구성과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300을 가동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1순위로 생각하는 팀이나 최근 10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드컵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로메로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이전 경기에서 수비의 실수가 또 나오는 등 수비진 개개인의 폼이 너무나 떨어진 상황임이 분명한 상태다. 이제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을 깔아놓고 시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 손흥민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까지 있습니다. 브리안 힐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나 이전 경기에서 EPL 최초의 선발 출전을 했을 정도로 경험이 일천한 선수에게 많은 짐이 지워지는 상황. 브렌트포드전에서 후반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페리시치도 어이없는 크로스로 공격 찬스를 다수 무산시키는 등 개개인의 폼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토트넘의 우세를 점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비진의 실수는 매 경기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 공격진에서도 히샬리송에 이어 쿨루셉스키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케인이 짊어진 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택지.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